인연이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최동식의 목소리가 식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52세의 나이에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연대장이 되기까지 수많은 모욕과 차별을 견뎌왔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한소희의 뺨에 올라온 붉은 손자국, 차가운 소주가 그녀의 머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광경. 23살 어린 부하가 눈물을 참으며 떨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어요. 흑표 부대에서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과거가 되살아났습니다. 밖으로 나와!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죠. 최동식과 그의 부하 10명이 저를 둘러쌌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과연 그날 밤 그 좁은 골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수연 연대장은 늦은 오후에 햇살을 받으며 연대장실을 나섰습니다. 52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걸음걸이는 절도 있고 힘이 넘쳤어요. 새벽부터 시작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을 직접 지휘했고 오후 내내 이어진 작전 회의까지 주재했죠. 온몸이 피로를 호소했지만 그녀는 조금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복 위에 단정하게 달린 계급장이 석양빛에 반짝였어요.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연대장이라는 타이틀은 그녀가 걸어온 험난한 길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죠. 부하들은 그녀를 존경했고 상관들은 그녀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 뒤에는 특수전사령부 흑표부대에서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전설의 시간들이 숨어 있었어요. 연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병사들이 각을 잡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김수연은 부드러운 미소로 답례하며 걸음을 이어갔어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예리한 빛이 서려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혹독한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젊은 여군 장교들과 저녁을 함께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갓 임관한 한소희와 2년차 정중희, 2명의 젊은 부하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대 정문을 나선 김수연은 관사로 향하는 대신 익숙한 골목길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번듯한 간판조차 없는 작은 식당. 하지만 이곳은 그녀가 가장 아끼는 숨은 맛집이었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져나왔고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대장님, 식당 앞에서 기다리던 한소희가 환한 얼굴로 달려왔어요. 23살의 어린 나이에 소위 계급장을 단 그녀는 부대의 막내 장교였죠. 짧게 자른 단발머리가 귀엽게 흔들렸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눈빛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회의가 조금 길어졌네. 아닙니다. 저희도 방금 도착했어요. 정중희가 한소희 옆에서 차렷 자세로 인사했습니다. 침착하고 신중한 성격의 정중희는 한소희와는 정반대의 성향이었지만 둘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파트너였죠.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이미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직장인들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었고 가족 단위 손님들이 정겹게 저녁을 먹고 있었죠. 어머, 수연이 왔네. 머리가 희끗한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김수연이 대위 시절부터 다녔던 이 식당의 주인은 그녀를 친딸처럼 아꼈어요. 아주머니 오랜만이에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나야, 뭐 늘 그렇지. 그런데 이 예쁜 아가씨들은 누구야? 제 부하들이에요. 오늘 고생해서 제가 한턱 내려고요. 세 사람은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편안한 사복 차림이었지만 단정한 머리 스타일과 꼿꼿한 자세는 그들이 군인임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었죠. 아주머니, 된장찌개 하나랑 제육볶음 2인분 주세요. 그리고 공깃밥은 4개요. 한소희가 씩씩한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김수연은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긴장의 말도 제대로 못하던 신임. 소희가 이제는 당당한 장교로 성장해 있었죠. 우리 연대장님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특히 이번 훈련에서요. 맞아요. 연대장님이 직접 시범 보이실 때는 정말 멋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실 수 있는지.
정중희의 말에 김수연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흑표 부대에서의 특수훈련은 일반 부대원들이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었지만 그녀는 굳이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먹음직스러운 제육볶음이 상에 올려졌습니다. 계란찜까지 서비스로 나왔어요. 많이들 먹어. 오늘은 내가 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와, 연대장님 최고예요. 한소희가 숟가락을 들며 환호했습니다. 고된 훈련으로 배가 고팠던 젊은 장교들은 맛있게 식사를 시작했어요. 된장찌개 한 숟갈에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콤한 제육볶음은 입맛을 돋우었고 정겨운 대화가 오갔어요. 이런 소박한 일상이 김수연에게는 그 어떤 호화로운 만찬보다 소중했죠. 부하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김수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그들의 미래와 꿈을 지켜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요. 평화로운 저녁 식사가 한창이었습니다. 한소희가 재미있는 훈련 에피소드를 들려주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고 정중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듣고 있었어요. 김수연은 그런 부하들의 모습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며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 식당 문이 마치 부서질 것처럼 거칠게 열렸어요. 찬바람과 함께 진동하는 술 냄새가 식당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시끌벅적하던 식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10댓 명의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하나같이 험상궂은 인상의 팔뚝에는 문신이 가득했어요. 누가 봐도 평범한 손님들은 아니었죠. 그들 중심에는 배가 남산만큼 불룩 나온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목에 걸린 굵은 금목걸이가 형광등빛에 번쩍였어요. 최동식. 이 일대 유흥가를 주름잡는 조직폭력배 두목이었습니다. 그의 악명은 이미 동네 사람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죠. 갈취, 폭행, 협박,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다니는 악질 중의 악질이었어요. 야! 아줌마! 술 가져와! 제일 비싼 걸로! 최동식의 고함 소리에 식당 주인 아주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이 덜덜 떨렸어요. 과거에도 몇 번이나 이들에게 시달렸던 기억이 떠올랐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주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폭들은 거들먹거리며 가장 넓은 테이블을 차지했어요. 원래 앉아있던 가족 손님들은 겁에 질려 황급히 자리를 비켰죠. 형님, 오늘 기분 좋으신가 봐요? 옆에 앉은 행동대장이 아첨하듯 물었습니다. 얼굴에 난 칼자국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어요. 그럼 오늘 큰 건 하나 성사시켰잖아. 야들아, 오늘은 내가 쏜다. 마음껏 처먹어. 부하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욕설이 식당을 가득 메웠어요. 다른 손님들은 눈치를 보며 서둘러 자리를 떴고 몇몇은 그대로 남아 숨죽이고 있었죠. 최동식의 눈이 식당 안을 훑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석 테이블에 앉은 김수연 일행을 발견했어요. 그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이구, 저기 꽤 괜찮은 여자들이 있네? 최동식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세 여성을 훑어내렸어요. 특히 김수연의 단아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죠.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녀의 분위기가 오히려 그의 뒤틀린 정보욕을 자극했습니다. 형님, 저 여자들 군인 같은데요? 군인? 크크. 그래서 뭐? 여자는 여자지. 최동식이 술병을 들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한껏 마시고 온 듯 눈이 풀려 있었어요. 그가 김수연의 테이블로 다가가자 부하들도 킥킥거리며 뒤를 따랐죠. 김수연은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어요. 쓸데없는 시비에 말려들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어이, 아가씨들. 혼자 먹기 심심하지? 우리랑 같이 한잔하자고. 최동식이 술병을 흔들며 능글맞게 말했습니다. 진동하는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조용히 식사하고 싶습니다. 김수연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죠.
아이고, 이거 참. 내가 친히 같이 마시자는데 거절을 하네? 최동식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며 김수연의 옆으로 몸을 기울였죠. 연대장님, 한소희가 불안한 표정으로 김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정중히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바로 그 순간 최동식의 더러운 손이 김수연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실수인 것처럼 교묘하게, 하지만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요. 김수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흑표부대 시절, 적진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의 그 차가운 눈빛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어요. 손 치워주시겠습니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부드러운 김수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뭐야? 인연이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최동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는 오히려 더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동네에서 최동식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감히 나한테 이따위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까? 식당 안의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됐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고 주방에서 나온 아주머니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김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의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죠. 김수연이 일어서자 최동식은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자신의 위세에 눌려 도망가려는 거라고 착각한 거죠. 그는 김수연의 앞을 가로막으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어요. 어디 가려고? 내가 아직 말 안 끝났는데? 저희는 대한민국 육군 소속입니다. 더 이상의 무례한 행동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마지막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최동식에게는 그런 경고가 전혀 먹히지 않았죠. 군인? 푸하하.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여자 군인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최동식이 부하들을 돌아보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조폭들도 따라 웃으며 김수연 일행을 조롱했어요. 그들의 추잡한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메웠죠. 이 계집들이 군인이래. 총이나 제대로 쏠 줄 알까? 아니면 혹시 연대장이라도 되시나? 최동식의 조롱에 부하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들에게 여군은 그저 우습기만 한 존재였어요. 김수연은 그런 모욕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조금만 참자는 의미였죠. 한소희와 정중희는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이봐요. 우리 형님이 같이 마시자는데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 행동대장이 다가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칼자국이 난 그의 얼굴이 더욱 흉측하게 일그러졌어요. 그만 가시죠.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김수연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이 자리를 조용히 벗어나고 싶었어요. 군인으로서 민간인과의 충돌은 어떻게든 피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최동식은 김수연의 인내심을 완전히 잘못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침착함을 나약함으로 예의를 두려움으로 착각했죠. 인연들이 끝까지 건방지게 나오네. 최동식의 눈에 잔인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갑자기 김수연 옆에 있던 한소희에게 다가갔어요. 가장 어리고 연약해 보이는 그녀를 타깃으로 삼은 거죠. 너 몇 살이야? 이렇게 어린 것이 무슨 군인이래. 한소희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꿋꿋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육군 소희입니다. 소희? 하! 이런 애송이가?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최동식의 두꺼운 손바닥이 한소희의 뺨을 가격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폭력에 한소희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옆으로 휘청거렸습니다. 하얀 뺨에 빨갛게 손자국이 올라왔어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정중위가 벌떡 일어났지만 조폭들이 에워싸며 위협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더 맞고 싶지 않으면. 최동식은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었어요. 병 안에는 아직 차가운 소주가 반 이상 남아 있었죠. 군인이면 뭐해? 결국 계집은 계집이지.
그는 한소희의 머리 위로 소주를 부어버렸습니다. 차가운 술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옷으로 흘러내렸어요. 한소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흐엉, 흑. 23살의 어린 장교는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모욕감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힌 거예요. 봤지? 이게 현실이야. 군인이고 나발이고 우리 앞에서는 다 똑같아. 최동식과 부하들의 야만적인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은 한소희를 손가락질하며 온갖 추잡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수연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동안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죠. 자신에 대한 모욕이었다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도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지켜야 할 어린 부하가 이제 막 군 생활을 시작한 순수한 영혼이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김수연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웠던 연대장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흑표부대에서 철의 여인으로 불리던 적을 앞에 둔 전사의 눈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소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김수연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소희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어요. 내가 모든 걸 바로잡아줄게. 그리고 김수연은 천천히 몸을 돌려 최동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섭도록 차가웠어요. 밖으로 나와. 단 3글자였지만 그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지옥의 심판자가 선고를 내리는 것 같았죠. 최동식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허세를 부렸습니다. 뭐? 인연이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따라 나와. 여기서는 무고한 시민들이 있으니까. 김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전사의 발걸음 같았죠. 식당 뒤편의 좁은 골목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하나만이 깜빡거리며 불안한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축축한 벽돌벽과 쓰레기 냄새가 뒤섞인 이곳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죠. 김수연은 골목 한가운데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섭도록 평온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잠시 후 최동식과 그의 부하들이 우르르 따라 나왔습니다. 10명이 넘는 건장한 사내들이 김수연을 둘러쌌어요. 좁은 골목은 그들로 가득 찼고 도망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죠. 크크크. 이런 곳에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최동식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킥킥거리며 점점 포위망을 좁혀왔어요. 여기서 너희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어. 오늘 밤 제대로 교육시켜주마. 행동대장이 주먹을 불끈 쥐며 위협했습니다. 다른 조폭들도 각자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꺼내들었어요. 누군가는 주머니 칼을, 누군가는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죠. 김수연은 그들을 차례로 훑어봤습니다. 10명이 넘는 적들, 좁은 공간, 무기까지. 일반인이라면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오히려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돌아가면 없던 일로 하겠다. 하,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최동식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굵은 팔뚝에 실린 무거운 주먹이 김수연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수연의 몸이 물처럼 흘렀어요. 최동식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고 다음 순간 그의 팔이 이상한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으악!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최동식의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그는 부러진 팔을 붙잡고 바닥에 나뒹굴었죠. 두목님! 부하들이 놀라 외쳤지만 이미 김수연은 그들 사이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그림자 같았어요. 보이는 듯 하다가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타났다 싶으면 이미 다른 곳에 있었죠. 탁! 정확한 손날치기가 한 조폭의 목을 가격했습니다.
그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쓰러졌어요. 쿵! 회전하며 날린 발차기가 다른 조폭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벽에 처박혔죠. 이년이 쇠파이프를 든 조폭이 무기를 휘둘렀지만 김수연은 그의 공격을 손쉽게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역으로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관절이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죠. 흑표부대에서 익힌 크라브마가와 시스테마가 완벽하게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가장 효율적인 동작으로 제압하는 특수 격투술이었어요. 저게 사람이야? 공포에 질린 조폭 하나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곳은 없었어요. 김수연이 이미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으니까요. 퍽! 명치를 정확히 가격당한 그는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불과 2분도 안 되어 절반 이상의 조폭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부러진 뼈, 어긋난 관절, 의식을 잃은 자들. 골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괴물. 행동대장이 두려움에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칼을 꺼내 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김수연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여유로웠고 숨조차 거칠지 않았어요. 마치 산책이라도 하는 것처럼 평온했죠. 칼을 버려라. 차가운 명령의 행동대장은 저도 모르게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무릎이 꺾였어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진 그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죠. 이제 서 있는 것은 3명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바라봤어요. 도망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죠. 제발, 살려주세요. 한 조폭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김수연은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내 부하를 건드린 대가다. 그녀의 발차기가 정확히 그의 턱을 가격했고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2명도 순식간에 제압당했어요. 이제 골목에는 신음소리와 고통스러운 앓는 소리만이 가득했죠. 최동식은 부러진 팔을 붙잡고 벽에 기댄 채 김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극도의 공포가 가득했어요.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너 대체 뭐야? 김수연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최동식을 덮쳤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죽음의 사신 같았죠. 김수연은 벽에 기댄 최동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그와 같은 높이가 되자 최동식은 더욱 두려움에 떨었어요. 가까이에서 본 김수연의 눈은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차가웠죠. 군인을 얕봤구나. 그것도 이 나라를 지키는 내 부하들을. 김수연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보다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동식의 부러진 팔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게 네가 저지른 죄의 대가다. 앞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건드리기 전에 오늘 밤을 기억해라.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경찰차 소리에 최동식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김수연의 다음 말에 그는 다시 얼어붙었죠. 경찰이 와도 달라질 건 없어. 정당방위였으니까. 곧이어 여러 대의 경찰차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경광등이 어두운 골목을 비췄어요. 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은 현장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죠. 10명이 넘는 건장한 조폭들이 골목 여기저기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의식을 잃었고 어떤 이는 부러진 팔다리를 붙잡고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태연하게 서 있었죠. 저는 육군 연대장 김수연입니다. 김수연이 차분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였어요. 정당방위였습니다. 이들이 먼저 저와 제 부하들을 폭행했고 성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식당에 있는 모든 손님들이 목격했죠. 선임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자들을 보니 누가 봐도 조직폭력배들이었어요. 특히 최동식은 이미 여러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죠. 알겠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이 조폭들을 하나씩 일으켜 세웠습니다.
의식이 있는 자들은 수갑이 채워졌고 중상자들은 구급차로 옮겨졌어요. 최동식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김수연을 향해 원망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김수연은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녀에게 그들은 그저 처리해야 할 쓰레기일 뿐이었죠. 모든 조폭들이 연행되고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수연은 옷깃을 가다듬고 식당으로 돌아갔어요. 식당 안은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수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 긴장감은 안도감으로 바뀌었죠. 연대장님, 한소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습니다. 정중희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다 끝났어. 이제 걱정하지 마. 김수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한소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방금 전 골목에서 보여준 차가운 전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다시 따뜻한 상관으로 돌아온 거죠.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별일 아닙니다. 그보다 소란을 피워 죄송해요. 김수연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오늘 밤 진정한 영웅을 목격한 거였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드넓은 연병장을 비추고 있었어요. 김수연은 언제나처럼 부대원들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대열을 훑었습니다. 전체, 차렷! 그녀의 우렁찬 구령에 수백 명의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소희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 눈물을 흘리던 그 어린 장교는 이제 더욱 당당한 모습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죠. 그날의 사건은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김수연은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에서는 부하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그녀는 의자에 기대어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일까? 폭력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강함일까요? 아니면 그런 폭력으로부터 약자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강함일까요? 김수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진정한 강함은 지킬 것이 있을 때 나오는 거였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었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소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어요. 연대장님, 다음 주 훈련 계획서 가져왔습니다. 수고했어. 한소희, 요즘 훈련 성과가 아주 좋더군. 연대장님 덕분입니다. 그날 정말 감사했어요. 한소희의 진심 어린 말에 김수연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전우야. 서로를 지키는 게 당연한 거지.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 깃발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강함은 외형이 아닌 내면에서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 강함은 누군가를 지키고자 할 때 가장 빛을 발하죠. 김수연 연대장은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